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질병 사망률 1위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치료법이 나오면서 암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암의 원인이라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도한 육식, 술과 담배, 탄음식, 그리고 각종 케미컬들만 조심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질문은 조금 어렵네요. 솔직히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런 요소들에 노출되고도 건강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같은 암의 요인이라도 누군가는 암에 걸리고 누군가는 암에 걸리지 않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암은 병이 아니다는 책과 함께 암이 걸리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암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쿡쿡, 꾹꾹. 암의 원인이라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도한 육식, 그리고 술과 담배, 탄음식, 각종 케미칼들은 조심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30년부터 나왔고 유전자 지도가 밝혀지면서 암은 곧 정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에 대한 두려움은 진행 중이죠. 아주 옛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는 일식과 월식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암 또한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암은 세포의 비정상적인 변이의 결과이고 그대로 두면 커지면서 장기의 기능 저하와 통증으로 사람이 죽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암을 잘라내고 보이지 않는 암세포를 방사능 치료와 항암 치료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밖에도 우리가 뭘 더 알아야 할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이 생기는 원인을 찾는 것이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새면 비 새는 곳을 찾아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을 받거나 맑은 날에 비가 새지 않으니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비가 내릴 때마다 수고로움을 반복해야겠죠. 질병도 증세만 집착하면 치료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은 모든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병의 원인이 다양해서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의학과 약학을 공부한 지인분들이 의학 교재에 질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반면에 암은 병이 아니다 책에서는 암의 원인을 명료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암의 원인들이 암이 되는 경우와 암이 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암이 신체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기침, 콧물, 염증, 열, 기타 통증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죠. 그래서 약으로 시스템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반응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이죠. 우리 몸은 절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일까요?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이야기하는 암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암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암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세포의 손상 때문입니다. 혹시 만성염증이 암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우선 염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염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염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포가 적정 수준 이상의 손상을 입으면 수리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스스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염증이라는 면역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면 세포는 회복이 되고 염증이 사라지죠.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양과 산소가 오랫동안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염증은 만성염증이 됩니다. 만성염증이 되었다는 것은 세포의 손상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상된 세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죽게 되면 조직이 썩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어떻게든 죽지 않기 위해서 영양과 산소도 없이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라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암으로 변한 세포가 하루에 3,000개 이상입니다. 다행히 이런 암세포들은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면역 시스템의 용량을 초과하는 암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같은 암의 원인이라도 암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밑줄 쫙 쳐주세요. 두 번째는 과도한 노폐물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림프관은 체내 노폐물 중에서 덩치가 큰 노폐물을 처리하는 하수도입니다. 이 림프관을 통해서 매일 300억 개 이상의 정상적으로 교체된 세포의 잔여물과 신진대사의 노폐물들이 처리되죠. 노폐물들이 크다 보니 림프순환은 1분 동안 60cm 내외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반면 혈액은 1분 내외로 몸 전체를 순환하죠. 이런 림프관이 과도한 노폐물로 막혀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변이 지저분해지겠죠? 냄새도 나겠지만 노폐물들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나 혈관에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신체는 림프관이 막히지 않고 잘 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체내 노폐물이 증가하면 여러 림프관이 모이는 림프절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체는 이렇게 막힌 림프절을 뚫기 위해서 암세포를 인위적으로 투입해서 노폐물들을 먹어치우게 하죠. 그리고 노폐물이 줄어들고 정상적인 림프 순환이 진행되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자는 마치 SF 영화와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암의 원인이라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도한 육식, 술과 담배, 탄음식, 각종 케미컬들은 모두 세포를 손상시키고 체내 노폐물들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암을 예방하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마음대로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손상된 세포가 회복을 잘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원활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 주기적인 운동, 그리고 땀을 흘리고 림프 마사지를 해준다면 암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암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암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책 내용을 들어보니 암이 나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는 책을 읽어보면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저자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놓쳤던 통찰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이유 없는 병은 없다. 질병은 결과이고 그 결과의 원인을 모르며 고칠 수 없죠. 의사는 찾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이 많으니까요. 둘째, 암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세포의 손상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노폐물 때문입니다. 셋째, 암 예방을 위한 노력입니다. 세포 손상을 줄이거나 회복을 위해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서 회복을 가속합니다. 체내 노폐물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노폐물 배출을 위해서 운동과 마사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